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4회 오일자 선생님 두 번째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5분 할 차례이네요. 지금 이 여왕이 삼장법사에게 최대한 지금 아양을 떨어가면서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앞에서 했어요. 예, 그렇지만 삼장법사는 결혼할 의사가 없고 또 손오공은 이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있기 때문에 장계치계라고 상대방의 그 계략을 역이용하는 계책. 여왕은 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움은 남성의 강한 것을 이기죠. 그런데다가 여성이 왕인데도 삼장법사와 결혼하게 되면 왕권을 삼장법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왕비가 되려고 하는 것은 또 부드러우면서 더 부드러운 작전이기 때문에 이 강한 것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책이 나온 건데 어찌한 까닭인가요? 이 말이잖아요. 어찌한 까닭인가. 취경지도는 반드시 경여국지, 여자가 사는 땅, 나라의 땅을 반드시 경은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뭘 하는데 경을 취하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경을 취한다고 하는 거는 선천진을지기거든요. 선천기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 경이 선천기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을 취하는 도는 반드시 여자들이 사는 나라의 그 장소를 지내야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말이죠. 질문했네.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기는 반드시 여성의 나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여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선천기하고 여성.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말이죠. 여국, 여자만 사는 나라에는 그것 여국도 오직 그 사람들이 귀신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상,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왕비가 그 삼장법사하고 결혼하는데 삼장법사가 만약 허가를 안 해주면 이 왕비가 우리를 삼장법사님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장법사를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우리들이 삼장법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왕비하고 이 나라 그 국민을 다 죽여야 된다. 그 여자들 다 죽여야 된다. 근데 그네들은 귀신이 아닌 요괴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하게 할 수가 없고 상하게 하는 것은 또 사부님께서 그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상 일단 결혼을 허락한다고 허가하시면 우리들은 이제 뭘 하냐면 힘쓰겠다 이 말이죠. 그 통관신보 이 나라의 관문을 공항을 벗어나는 그 신임장에다가 거기 도장을 찍게 하는데 힘쓰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그쪽과 이쪽이 둘 다 그 아름다움을 그 온전히 한 후에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옳다 이 말이겠네요. 좋다. 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좋다는 건데요. 그 둘 다 상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장 법사가 말하기를 도제 제자들아 이 말이죠. 우리들은 이 안에서 이 속에서 부귀를 탐도한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 여자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귀한 벼슬을 얻는 걸 탐한다면 누가 서천으로 가서 경을 취하겠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오히려 희망을 이제 희망하는 걸 부신다 이 말이죠. 누가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대당의 그 제왕이 서천에 가서 경을 가지려고 우리한테 그랬는데 그 희망을 우리가 다 부셔버리는 거 아닌가?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당신 삼장법사님께서 스승님께서 만약 불법을 고집해서 그녀 이 왕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녀는 왕비는 곧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관문을 그 여행 그 증명서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이 말이죠. 도한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관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곧 또 불방 우리들이 이 말이죠. 주로 길을 가게 놔주지도 않을 겁니다. 만일 혹 딴 마음을 뜻이 악한 그 마음의 독 의도가 악하고 마음의 독이 있으면 못된 마음을 품고 이 말이죠. 갈영다인 많은 그 여자 사람들로 하여금 부하들로 하여금 당신 삼장법사의 몸뚱아리를 다 분할시켜 가지고 그 무슨 뭐라고 하는 향대 향주머니에다가 그 당신 그 고기를 말려서 집어넣어서 여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무슨 우언이냐면 그 우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자적인 내용을 지닌 짤박한 말이죠. 그 우화 동물 우화 이야기처럼 우언이 했다 이 말이죠. 나의 대국이라고 하는 건 대는 양이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음은 여자인데 음은 이제 작으니까 소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뭘 우언을 한 거냐면 나의 대국의 그 진양이 상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고기가 살이 다 찢어지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을 어찌 긍정하겠는가 잘 풀어주겠는 걸 좋아하겠는가 이 말이죠. 너그럽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들을 일정 반드시 이 말이죠. 요구할 겁니다. 그녀는 동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쓸 것입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오히려 이것은 요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여자라도 백성이다 이 말이죠. 요괴가 귀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타살 쳐서 죽인다 이 말이죠. 무한한 셀 수 없는 그 평범한 사람을 우리가 다 죽인다면 삼장법사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그걸 참겠습니까? 이것은 뭘 갈무리해서 말한 거냐면 여성의 나라는 음이기 때문에 저 소국의 그 진음이 상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때려 죽이니까. 그래서 지금 원문에 있는 이것을 이제 오진편에 이제 이런 원문이 나오죠. 그 대와 소가 상함이 없으면 두 나라가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대와 소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함이 없으면 두 나라가 온전하다. 싸우지 않으니까.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네요. 이건 뭘 말하냐면 상대가 이미 상함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 여성들이죠. 여자들.
그러면 나도 또한 구제함이 있다 이 말이죠. 바야흐로 이렇게 돼서 이룬다. 묘한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창세기 3장 성경의 그 창세기 저 2장 끝에서 3장은 그 아담 얘기 나오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를 져가지고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일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화는 기본적으로 그 성경책을 보시고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다 설명을 했으니까 누구라도 그건 다 한 번씩 생각하는 구절이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쫓겨날 때 그 맨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발을 무니까 기어댕기면서 발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끝에 가서 결론이 이걸로 떨어졌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거든요. 결론 짓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걸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께서 이 마귀 이 요괴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해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대소무상 양국전의 기본 입장에서 놓으면 지금 이거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성의 생식기거든요. 생식기 끝이 그게 소두잖아요. 귀두. 이게 머리잖아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는 여성의 자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이 음양 두 것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귀두도 상하게 되고 여기서 들어간 이 자궁도 결국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애를 낳는 거죠. 그 애를 낳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럼 선악과가 뭐냐? 그게 오르가즘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되면은 또 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은 이렇게 제가 많은 주석을 보니까 발은 이 여자의 생식기를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귀두는 생식기 남자 생식기죠.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는 양이니까 큰 거고 여자 생식기는 음이니까 소국이죠. 여자는 소국이고 남자는 대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섹스를 하면 남자는 호르몬을 누출하고 여자는 자궁에서 기가 빠지기 때문에 영원히 그거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벌을 받은 거죠. 인류가 그렇게 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와 소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5가 7종이라고 하는 선가에 5종파하고 7종에 속하는 그 양기파의 그 수장인 양기 스님인가요? 양기 스님의 그 어록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서쪽에서 오신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이니라 그랬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밥을 먹는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숟가락은 찔러서 밥을 퍼먹는 거잖아요. 국을 떠먹거나. 근데 젓가락은 이게 물건을 집을 때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니까 이 자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숟가락은 남성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어록에 참선을 20년 30년을 해도 그 스님이 숟가락을 둘 줄 모르는구나 그런 그 송이 있어요.
숟가락을 들 줄 모른다는 거죠. 참선만 해도. 그 숟가락이 뭘 상징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대소무상 양국전이 굉장히 이 내용이 근원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수화가 상극하는 거죠. 남자는 뱀 대가리로 여자의 발인 생식기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그 남전 스님의 고양이 목 베는 것도 맨 끝에 임재 스님이 이 집신을 벗어서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이 에너지가 생식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환종본에. 자연도 다 그렇죠. 자연도 여기서 못 벗어나죠. 바다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고 말죠. 태양빛이 바다를 비추고 소화 기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생식기로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화 기제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서 생로병사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깊은, 그러니까 이 대목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선문염송 이 측도 다 여기에 다 관계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심을 시켜놓고 통관증을 도장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먼저 서천으로 갈 때 삼장법사 보고 이제 이 전송해주라고 나오면 왕비고 신하들이 다 나와서 전송해줄 때 행자 손오공이 미리 정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정신법을 정했다 이 말이죠. 정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손오공이 순간 술법을 쓰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행동이 정지돼서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일주일만 그 상태로 있게 하고 우리는 내뺀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작전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친한 척 해서 결혼한다고 거짓으로 하면서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계책을 설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지 속인다 이 말이죠. 속인다. 그들을 속여서 통관할 수 있는 그 문첩에다가 이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을 찍게끔 통관 보인이죠. 통관 문처 그 통지서에다가 거기다가 문서에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제 교부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로써 곧 서쪽으로 이제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상하지 않게 된다고 왕비의 생명을 상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너의 원신도 소모하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 있는 눈동자의 에너지잖아요. 원신. 근데 이 삼장법사가 왕비하고 결혼을 해서 섹스를 해가지고 호르몬 전기를 빼버리면 원신도 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신과 기와 정은 서로 같은 분량으로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자꾸 빠지면 원신도 거처할 데가 없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 어찌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질문을 했다 이 말이죠. 상대와 내가 피차가 상함이 없어서 둘 다 그 미를 온전히 하게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좋은 일이죠. 이 미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둘 다 좋은 일을 온전히 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왕비하고 거짓으로 친한 척 연기를 하고 마중할 때 술법인 정신법을 써가지고
우리들이 그 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비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그 통관에 그 증명서에다가 보배로운 도장을 얻기 위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말이죠. 여자 나라에 통관보인 통관하는 증명서에 그 도장을 찍는 것이 없으면 그 통관보인하는 것이 없으면 무로 취경이다 이 말이죠. 경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는 그 나라에 임금 왕비한테 도장을 받아야 그 통행 증명서에 그 도장을 받아야 우리가 경을 취하러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자하고 이 선천계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중양이라고 하는 감캐 자체가 이제 중녀잖아요. 여자잖아요. 중간딸. 거기에 양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성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선천계하고 여성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여왕이 왕비인 여왕이 그 법명을 삼장법사와 그 세 명의 제자의 법명을 그 통관 그 증명서에다가 첨해서 더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친히 손으로 거기다가 사인을 했다 이 말이겠네요. 도장을 찍다. 화압이네요. 압구정동할 때 압이니까 거기다 친히 여왕이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서녀라고 그랬네 여기는. 이게 서녀는 이게 원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요거는 확인을 안 했네요. 보통 서천인데 서녀라고 그런 것이 또 처음 나오네요. 희한한 글이네요. 서녀라. (54회에) 5일자 주소. 서녀라고 나왔네. 여자가 맞게 나와 있네요. 서녀는 경을 취하는 정로,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요첨이라고 하는 것은 요참이죠. 역의 마을이다 이 말이죠. 역의 마을, 역참. 서녀는 곧 왜냐하면 동쪽은 남자고 서쪽은 또 이게 태방이기 때문에 소녀 여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서녀라고 그랬네요. 특이한 글이네. 여잔 맞아요. 오행으로 맞는데 그런 까닭에 소위 그 설치했다 이 말이죠. 영양역에 양을 받아들이는 그 역참하고 조태천을 설치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더불어 타국의 통관천문과는 같지 않다 그러네. 다른 나라의 통관천문, 선호공이 다른 또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통관천문을 또 받는 그거하고는 내용 형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이 나라는 이 서량궁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영양역과 조태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른 나라 통관천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제자들이 서촌으로 가니까 경을 가지러 가니까 이제 마중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하고 같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왕비하고 그 마차 그 올라타서 같이 그 왕비의 그 향기로운 나는 냄새가 나는 어깨를 가지런하게 하고 이 말이네요. 가지런하게 하고 함께 올랐다. 봉황 그 복년이네요. 복년. 복년이라고 하는 그 수레에 올랐다 이러네요. 복년이라고 하는 건 봉황사인데 꼭대기에 황금으로 만든 봉황을 장식한 임금이 타는 이렇게 가마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 이제 왕비하고 같이 올라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서쪽 관문의 그 바깥에 외곽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전송하려고. 그러니까 행자하고 삼인이 동심동의하여 이 말이죠. 같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결속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 이 말이죠.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마무리했다는 게 결속이 마무리했다는 뜻이네요. 예. 장로는 이 말이죠. 삼장법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중 나갔는데 장로 삼장법사가 자기 왕비 될 여왕에 대해서 두 손을 받들어서 인사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여왕 폐하께서는 되돌아가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같이 남아서 결혼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여왕 보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양해해달라 이 말이죠. 빈승 삼장법사 본인 빈승은 경을 취하러 떠나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여왕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저팔계가 이 가마 앞에 그 수레 앞에서 이르러 와서 소리쳐가지고 말하기를 이 말이네요. 우리들 화상들은 이 말이죠. 우리들 화상들은 당신 같은 당신 여자가 당신 이 왕비 당신 같은 이 고루라고 하는 거는 이 얼굴이 해골이잖아요. 해골 같은데 분을 바르고 주심 붙여 무슨 부부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당신 같은 그 해골에다가 분을 바르고 연지꽃이 바른 거기하고 무슨 함께 삼장법사가 해골같이 분바른 당신과 무슨 결혼을 하겠는가 부부가 되겠는가라고 그냥 고함쳐서 이제 망신 주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소리로 갈파했다 이 말이죠. 뭐를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국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만한 왕이 너무 자기 그 여자를 너무 국색이 돼가지고 경국지색이라고 너무 예쁘니까 양귀비처럼 정사도 안 돌보고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뭐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이 여왕이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예쁜 국색이라도 그 지나지 않는다. 해골바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갇힌 거짓으로 친한 그것이 도가 아님이 없다 그러네요. 무비 아님이 없다는 거죠. 도가 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친하는 게. 거짓으로 친한 척하는 게 도가 아님이 없다. 이 말이 지금 순간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수행에 아주
지금 비법이네요. 앞에서 설명을 했길 뭐냐면 체교가 아니고 신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신교를 하려고 그래도 체교의 대상인 이 여성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뒤에서 이제 오은자 선생님 주석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요 거짓으로 친한 척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수행에 아주 비밀이 되겠네요. 가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저도 여태까지 그냥 계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 말 생각이 나네요. 한번 통관문을 얻게 되면 마땅히 해탈하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3인의 세 사람의 동지가 일체 그 위험을 이제 방비해야 한다. 끊어야 된다. 뭐 그러네요. 3인 동지 절방.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예. 고효가라고 하는 거, 이 주역이 6효가 있잖아요. 6개 효가 있는데 이 효를 두드리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 여순양 진인의 작품이라고 많은 분량이 아닌데 그 시에 말하기를 수정연화 단음력이라고 그랬네요. 이 단이라고 하는 건 끊는다는 거죠. 뭘 끊어요? 음욕을 끊는다 이 말이죠. 단음오도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걸 끊어서 도를 깨친다. 그것이 이제 그 금강경 진해, 반야신경 진해와 금강경 진해가 이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을 선도식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진해, 반야신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같은 건데, 음욕을 끊는다. 그것이 뭐냐면 연화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기생이라고, 옛날에는 이 기생이나 여성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왕비가 되겠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죠. 지킨다는 거죠. 고요하게 지켜서 고요하게 지킨다는 거죠. 연화를 마주하면서 고요하게 고요함을 지킨다 이 말이죠. 연하의 그 여성을 마주해 가지고 감정이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게 지키면서 음욕을 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하라고 하는 게 지금 가친하고도 거짓으로 친한 척하지만 마음은 굳게 고요함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욕을 끊게 된다. 왜? 여성하고 있으면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그 음욕을 일어나서 섹스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지킨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이제 전에 무슨 아는 사람하고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미군 부대에 그 미국인한테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정력이 강해지려면 이제 여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여관으로 뭐 호텔이나 여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남자 여자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호텔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텔까지 가서 방에 들어가서 여자 먼저 목욕하라고 그런대요. 그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이제 목욕할 때 이 사람은 이 호텔에서 그냥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은 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주역 권쾌 견굴령하되 문용을 보되 무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거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같은 말이네요.
연화라고 하는 건 기생, 옛날에 기생을 상징했으니까. 연기와 같은 꽃은 다 여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화를 마주하고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자기가 내면에서 굳게 움직이지 않게 곧게 그 고요함을 지킨다. 개정이 할 때 정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음욕을 끊는 거죠. 수행 방법이네요. 행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선을 한다. 행선이라고 그러는 그런 표현이고, 창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래 부르고 시를 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분사라고 하는 거는 연지와 그 입술에 바르는 빨간 연지와 얼굴에 바르는 분이 있죠.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런 글이다. 행선, 창영, 연분사 이랬네요. 그런 구절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단경에는 선도의 경전에는 뭐라고 단경에는 되어 있냐면 불색지색이 바로 진색이다 그랬네요. 색 아닌 색이 바로 진짜 색이다 이 말이죠. 여기 이런 건 다 구결에 속해요.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실제 자기가 이 신법이거든요. 불색지색이 바로 진색이요. 불교지교가 신교라고 그랬네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제가 이 불색지색과 진색이요 불교지교 신교라고 하는 건 단경에서 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어느 단경인지 모르겠네요. 고요가는 뭐 있는 거니까 찾으면 있지만요. 불색지색이 바로 진색이요 불교지교가 신교. 앞에 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교지교가 신교고 불색지색이 진색이다 이 말이죠. 이 불교지교가 신교라고 하는 요 일화는 제가 항상 이제 옛날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 만나면 부부지간에 남자 여자 부부지간이고 부부지간에 같이 만났다 이 말이죠. 그 이쪽 부부와 저쪽 부부가 있잖아요. 그 A 부부, B 부부가 있는데 A 부부의 그 남편이 B 부부의 여자 상대 친구의 여자 부인이죠. 부인을 보고 자지가 섰다 이 말이죠. 속으로 이렇게 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A 남편과 B의 여자가 뭐가 기운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니까 남자 자지가 쓴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속으로 당황이 되잖아요. 친구 많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식기가 섰다는 거는 몸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무슨 기운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남자는 이 말이죠. 이 남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생식기 작은 대가리가 섰지만 큰 대가리인 머리는 이게 걸리죠. 도덕에. 상대 마누라를 자기가 생식기가 서서 만약에 따로 만나서 섹스하고 이러면 도덕에 어긋나니까 뭐 큰 머리가 괴롭죠. 근데 작은 머리는 이 생식기는 무슨 도덕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생식기를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바람을 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도덕을 따라서 이 생식기를 억눌러 버리면 몸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건강하고 이제 문제가 되고 머리하고 큰 머리하고 작은 머리가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단서에 보면 뱀이 있는데 앞에 큰 머리가 있잖아요. 뱀이 있어서 긴데 꼬리에도 이제 뱀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꼬리에도 머리가 있는데 앞에 머리는 크고 요건 작죠. 작은 머리는. 이건 생식기고 이건 큰 머리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큰 머리가 힘이 있으니까 지가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건 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죠. 이 작은 머리 뱀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가 보고 싶은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작은 대가리는 이제 끌려 당기는 거죠. 지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보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그냥 그 폭을 당하니까 이 작은 대가리가 독약을 먹은 거죠. 치명적인 걸. 그러니까는 큰 머리도 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도 큰 머리, 작은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머리도 도덕도 만족시키고 이 몸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큰 대가리가 대소양국이 온전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서로 갈등이 없게 할 수 있냐.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네요. 불교하면서 교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하고 섹스를 하지 않는다. 불교하잖아요. 불교하면서 섹스하는 거죠. 섹스하지 않으면서 섹스를 해야만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머리는 섹스하면 안 된다. 도덕에 걸리니까. 그렇지만은 아래에 있는 이 머리는 섹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시키려면 섹스를 하되 섹스하지 않아야 되죠. 그게 뭔가요? 이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이게 큰 머리 작은 머리가 전쟁을 안 하고 중화할 수가 있고 중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이 지금 불교지교는 신교고 색아닌 색이 바로 진짜 색이라는 거죠. 요 말 두 구절이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오일자 선생님도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잼전에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산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에게. 산으로 가면 진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천기 될 게 없다는 거거든요. 진연이 산에는 없다. 도시로 내려와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파의 그 세 번째인 도광 스님도 스님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옷을 입고 도시로 들어와서 통도대업으로 들어와서 수행을 했잖아요. 같은 원리죠. 굉장히 지금 요 두 구절이 수행의 핵심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주석은 이것은 법성설에 그랬네요. 법성설에 그 앞에 제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법성설에 그리고 계책이죠. 연화를 벗어나는 계책의 적지다 그랬어요. 적지. 확실한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이 법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 공, 무슨 법신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법성 원흉 부이상할 때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법성설해하는 법성으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 연화를 벗어나는 계책의 확실한 가르침이다. 이 연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왕비를 말하겠죠. 삼장법사가 왕비를 벗어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가르침이다. 이 법성설해라는 게. 그것이 바로 불색지색이 진색이요. 불교지교가 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지금 얘기죠. 우리도 지금 해인사회 같은 데도 지금 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여성한테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다 발생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배고픈 거 해결되고 등 따숩고 옷이 해결되면 지금 세 번째로 여성 문제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선도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호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일대기를 보면 말씀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분은 그 중국의 선사 유명한 선사들처럼 깨치신 건 틀림없어요. 이 가슴하고 머리가 열리신 거죠. 100% 열릴 수는 없지만
이미 열린셔서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밑에 있는 이 하단전에 있는 성 문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 일화에 보면은 그 문둥이 여자도 섹스를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이 간절히 원하는 거 해줬다고 하는 거는 이 경호 선생님이 생식기가 발동을 해서 뻣뻣하니까 여성 자궁에 들어가서 그 해결해 준 거지. 이 생식기가 마음 장상이 돼 버렸으면 경호 스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호 스님이 쓴 그런 행장에 관한 시 같은 거 보면 깨친 후 이후에도 항상 이 성적인 문제가 어렵다는 거, 성에 그걸 어렵다는 그런 시가 있고, 또 이분이 젊었을 때 스님의 그 진영이 있어요. 실제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그 홍염살 얼굴에 홍염살 기운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 여성한테 벗어날 수 있는 여성의 그 새끼나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색지색, 색은 아니지만 색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진색이다 이 말이죠. 진짜 색. 섹스는 하진 않지만 섹스하는 그것이 바로 신교다. 요 말은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굉장히 지금 요 한 구절 가지고도 깨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왕이 그 통관 천문에 그 여행 증명서 안에다가 홀로 이 말이죠. 오직 거기에 진씨 진삼장이거든요. 저 삼장법사가 진짜가 거기에 이제 제출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성이 진씨니까 그것은 뭘 밝힌 거냐면 동쪽에서 동부에서 동쪽 지역에서 서쪽에 이르는 것 동쪽 지역으로부터 서천으로 가는 거 이르는 것을 밝혔다 이 말이죠. 요 진자에는 동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 동쪽은 후천팔계에서 진난이 되잖아요. 서쪽은 저 택계니까 태녀가 되고. 그래서 이라 오호라 진과 태가 이 말이죠. 기쁨으로 사귄다 이 말이죠. 진태가 기쁨으로 사귄다. 이것은 세상법과 흡사하나 세상법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아주 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하고 불교지 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법과 비슷하나 세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짝지우는 그런 것은 이 말이죠. 음양을 배우하지만 이 말이죠. 거짓 부처 부부가 거짓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부부다 이 말이네요. 거짓으로 부부를 한다 이 말이죠. 진짜 부부가 아니고 진짜 부부는 같이 섹스를 하고 막 저 애도 낳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부부가 됐지만 음양 에너지를 짝지으려고 부부의 그것을 빌린다 아니면 거짓으로 부부한 이것이 바로 진짜 부처다 바로 부부다 이 말이잖아요. 요 말도 지금 세법 같으나 세법이 아니다고 하는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은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만 빌린 것이다 이 말이죠. 가짜 부부지만 이게 또 부부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순하면서 순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질 않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질 않는단 말이죠. 요 순하면서 불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불교지 교가 그렇고 또 불색지색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순한 척 하면서 순하지 않는다. 삼장법사도 지금 왕비한테 결혼을 허가한 것 같지만 결국은 따르질 않았잖아요. 되려 거꾸로 그 순함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왕비를 이용은 하지만 나중에는 이용하지 않잖아요. 용이 불용. 이게 지금 전부 구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이 불용이다 이 말이죠. 앞에서도 그 아주 중요한 말이 몇 번 나온 그 구절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지금 여기서 그냥 굉장히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결이 선기용이라 청결하게 잘 그 용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 용을 잘 한다 이 말이죠. 청결하게. 뭐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불결한데 이거는 결합을 안 하고 육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결하게 그 용을 잘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또 나오네. 여색을 떠났지만 이 말이죠. 여색을 떠나지만 여색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대치한 거죠. 여색을 떠났지만 여색을 떠난 게 아니다. 진짜 교구이지만 진짜 교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이게는 이 감은 여성이고 이리는 남성이잖아요. 일반인은 남자는 겉이 양이니까 생식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여성은 겉이 음이니까 튀어나온 게 없고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구멍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맨날 이 대가리하고 이 발이 서로 싸워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속에 있는 거, 남자가 음이 되고 여성이 양이 되는 진음진양이 사귀는 거죠. 육체로 밖에 있는 음양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음양이 사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겉이 작용 안 하면 속도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겉을 이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은 하지만 실제 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반인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탄트라적인 섹스 문제의 그 깊은 논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행 방법으로 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왕한테 인사를 하고 그냥 냈다 가는 거죠. 일행이 떠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가다 보니 몇 달 가는 걸로 얘기 나와요. 또 떠나다 보니까 그 길 옆에서 섬출 갑자기 번개처럼 번쩍이는 순간에 이 말이죠. 여자가 불쑥 튀어나온 길 옆에서 나와가지고 삼장법사를 낚아채고 또 사라지는 거죠. 갑자기 여자한테 여자의 이제 그 재난을 삼장법사가 당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호련히 삼장법사를 붙잡고 섞고 납치해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연화와 풍월지간에 이 말이죠. 풍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런 그 정사 문제, 풍월이라고 표현하고 연화는 기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에 가히 두렵지 않은가 이 말이네요. 이 제자가 나와 있으니까 가히 두렵지 않은가. 삼장법사가 또 여자한테 그냥 호련히 납치된 걸로 이 54회가 끝나요. 그리고 55회가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 오일자 선생님이 지금 이번 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그 누설을 하신 거거든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이네들이 뭘 비밀로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